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은 힘든 사회생활 어떻게 이겨내나 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댓글을 쓰신 분들 중에 여러 댓글들 중에 몇 분의 댓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몇 년 전에 너무나도 사회생활이 힘들었는데 우리 행복이 먼저다를 쭉 들으시면서 지금은 아주 좋아졌다라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도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때 이 행복이 먼저다를 통해서 많이 좋아졌다. 지금은 너무너무 좋아졌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 사실 이런 댓글을 받으면 제 입장에서는 너무 기분이 좋죠. 사실 일면식도 없는 분들이지만 저희 어떤 이런 동영상을 통해서 어려운 시간, 어려운 상황에서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행복이 먼저다를 하는 것이 돈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아시다시피 광고가 전혀 안 나오잖아요. 광고는 제가 옵션을 넣을 수가 있어요. 광고를 ON 혹은 광고를 완전히 OFF 할 수가 있습니다. 광고를 OFF 하면 이제 전혀 수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 행복이 먼저다는 전혀 광고가 없습니다. 수입이 전혀 없는 거죠. 돈하고는 전혀 관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가끔씩은 또 이 광고 문의들이 또 들어와요. 그 문의라는 것이 이런 상품, 이런 책, 이런 주제를 좀 다루어 주시면 사례를 하겠다. 저는 답도 안 합니다. 왜냐?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런 긴 시간을 왜 행복이 먼저다를 운영을 하고 있는가? 내 명예를 위해서도, 제 이름 아무도 모르잖아요. 명예를 위해서도 아니고, 혹은 제 돈을 위해서도 아니고, 그럼 왜 하는가? 바로 이런 댓글을 쓰신 분들처럼 힘든 사회생활 혹은 힘든 인간관계, 이런 것들에서 좀 더 쉽게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것이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각박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까딱 잘못하면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엄청난 피해를 받았을 때 그 밀려오는 어떤 공황장애라든가 우울증, 대인기피증, 그런 걸로 힘들어하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이런 아주 못된 소인배들, 아주 그 하이에나 기질을 가졌는 그런 나쁜 인간들 때문에 심적으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이겨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회생활에 보면 이런 힘든 사회생활이라는 표현을 제가 지금 제목에 썼습니다. 힘든 사회생활. 자, 그럼 사회생활이 다 힘든가요? 모든 사람들이 사회생활이 힘듭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재밌는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진짜 힘들어, 사회생활은. 라고 얘기하는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어떻습니까? 재밌습니다. 즐겁습니다. 보람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룹이 A 그룹이 있고, 너무 힘들어요. 정말 하루하루 겨우겨우 버티면서 살고 있습니다. 라는 B 그룹이 있다고 칩시다. A 그룹하고 B 그룹하고 차이가 무엇인가? 그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회생활 아주 즐겁고 보람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A 그룹, 그 다음에 사회생활은 너무나도 힘들고 고단하다라고 얘기하는 B그룹. 이 B그룹의 특징을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B그룹의 반대가 A그룹이기 때문에. 그럼 B그룹은 어떤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가? 이 B그룹에 있는 분들이 마음이 아주 나쁘고 독하고 막 사악하고 이런 분들 거의 없어요. 정말 성실히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고, 또 남한테 피해 주기 싫어하고 자기 신의 일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분들이세요. 근데 이 고단하고 힘든 사회생활을 겪는 이 B그룹의 특징은 첫 번째 보면 너무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둔감해질 필요가 있는데 민감한 거죠. 아주 센시티브한 분들이세요.
머리가 좋으신 분들일 수도 있고. 그래서 너무 센시티브 하다 보니까 아주 사사로운 것까지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 예민한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A그룹은 그냥 아이 뭐 나 몰라. 아이 뭐 그건 상관없어. 난 모르겠어. 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렇게 좀 넘어가는 둔감한 부분이 있는데 이 B그룹은 좀 되게 예민하죠. 그래서 아주 작은 것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 어떤 사람이 눈빛을 딱 줬는데 저 사람이 왜 저런 눈빛을 줬지? 라고 고민에 빠지고 왜 저럴까? 나한테 뭐 화났나? 계속 생각하는 거죠. 사소로운 일인데 뭐 직장에서든 혹은 인간관계에서든 누가 한마디 툭 던지는 말을 또 생각하고 왜 저랬을까 하면서 혼자 막 예민하게 생각하면서 밤새도록 만리장성 쌓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B그룹의 첫 번째 그 케이스가 민감한 성격, 민감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남을 너무 눈치 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뭐 제가 뭐 많은 동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무게 중심을 자기 자신에게 두어야 되는데 남에게 둠으로 해서 남 눈치를 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남한테 잘하기 위해서, 남한테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행동을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점점 없어지고, 자기 자신이 점점 없어지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 휘둘리고 저런 상황에 휘둘리고 이런 사람한테 휘둘리고 저런 사람한테 휘둘리다 보니까 힘든 사회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자신은 점점 없어지고 남들은 생각해야 되고 고려해야 될 상황들은 너무나도 많아지기 때문에 힘든 사회생활이 됩니다. 근데 반면에 A그룹 같은 경우에는 무게중심이 자기 중심, 자기한테 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가 싫으면 싫다고 표현할 줄 아는 기술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막 이렇게 꾀병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기 자신의 상황을 잘 설명하면서 자기 자신이 싫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다는 거죠. 근데 B그룹은 자기가 싫다라는 표현을 못해요. 왜냐? 남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남을 위주로 사는 그런 것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걱정이 너무 많아요. 걱정이. 그래서 걱정을 하다 보면 이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뭐 우리도 그런 경험 다 하잖아요. 어떤 조그만 것을 1, 2, 3을 걱정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100, 1000, 만, 10만 막 이런 걱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면 할수록 걱정은 커지게 돼 있어요. 근데 매사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매사에 걱정을 하고 아주 사소로운 건데 크게 걱정을 해서 생기지도 않을 걱정을 미리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생활이 힘들어지고 두려워지고 그래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종합해 보면 뭐 사회생활 하든 뭐 인간관계든 무엇이든 성실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기본이죠. 성실하지 않는데 나는 힘든 사회생활이 싫어 이러면 안 되죠. 당연히 성실한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것은 기본이죠. 물론 이것도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성실, 감사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은 아주 중요한 마인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살아도 이 B그룹이 될 수 있는 이유가 A그룹이 아니라 B그룹이 될 수 있는 이유가 그 세 가지. 너무 민감한 것. 너무 민감한 것. 두 번째, 남을 너무 의식하는 것. 그다음 세 번째가 너무 걱정거리가 스스로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이 많지 않나 생각됩니다. 민감한다. 반대가 둔감해지는 거잖아요. 가끔씩 별거 아니야. 뭐 신경 안 써. 나 몰라.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좀 둔감하게 예민하지 않게 둔감하게 한 번, 두 번 행동하다 보면 내가 너무 예민하게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남 눈치 보고 남 비위 맞추는 것 그거는 제가 뭐 많은 동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자신의 중심을 두고 내 자신의 얘기를 표현하다 보면 내가 남 눈치 너무 보고 살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 걱정도 뭐 10년 전, 5년 전, 3년 전 엄청나게 큰 걱정거리가 있었고 그 당시에는 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았지만 지금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보면 의외로 상당히 많은 경우가 생기지도 않은 걱정거리를 막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민감하고 남 눈치를 보고 걱정을 하다 보면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 끌리게 되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에게 휘둘리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힘든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사회생활이 재밌겠습니까? 당연히 힘들죠. 이런 상황에 치이고 저런 상황에 치이고 이런 사람한테 휘둘리고 저런 사람한테 휘둘리면 그 사회생활이 재밌겠습니까? 당연히 힘들죠. 근데 그 늪에서 벗어나서 자기 중심으로 살면서 좀 사사로운 것에 둔감하면서 걱정을 하지 않는, 걱정을 이렇게 미리 하는 그런 버릇, 걱정을 막 키우는 그런 오랜 버릇을 조금씩 조금씩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오늘부터 민감하지 않고 남 눈치 보지 않고 그리고 미리 걱정 안 할 거야. 요이 땅. 뭐 그럼 내일 갑자기 뭐 확 바뀝니까? 내일 갑자기 확 바뀝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음의 생각들, 오랜 시간 동안 쌓아왔던 이런 버릇 같은 생각들을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우리가 갑자기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꾸준히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근육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근육이 확 생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않으면서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고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한 반년 지나고 1년 지나면 뒤를 돌아봤을 때 발전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할 말을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민감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남 눈치 보지 않고 미리 걱정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옛날보다 훨씬 좋아진 자기 모습을 보면서 그때보다 훨씬 사회생활을 힘들지 않게 즐겁게 하는 그런 자신을 보는 경우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힘든 사회생활을 어떻게 이겨내나 뭐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만 민감해지지 않고 남 눈치 보지 않고 그리고 미리 걱정하지 않는 그런 것을 조금씩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이 힘든 사회생활이 힘든 인간관계가 훨씬 더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삶으로 조금씩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에서도 누가 했던 말 한마디에 막 민감하고 그 사람 눈치 보고 미리미리 걱정하고 그러다 보면 인간관계도 꼬이게 돼 있어요. 아니 뭐 남들이 뭐 뺄 거 있습니까? 남들 뭐 떠나면 바이 하고 보내면 되는 것이고 자기 중심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다 보면 휘둘리지 않는 즐거운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힘든 사회생활 어떻게 하나요? 이겨내나요? 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녹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